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 북한, 한국의 사정이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어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보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이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극좌 운동권 출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갔습니다. 서훈 그리고 박지원 이인영 이 세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김정은이 좋아할 사람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전에 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선 전에 미북 회담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트럼프, 김정은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지금 회담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어떤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런 성명서를 낸 사람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입니다. 제1부상의 담화를 내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최선희는 여성인데 이 대북 미북 회담 때 김정은 옆에서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김계관이 했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고 했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도 최선희는 측근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발언은 상당히 김정은의 직접 허가를 받고 낸 담화임이 틀림없는데 이건 형식적으로는 미국 쪽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회담 제의 그것을 일축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이런 성명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표현하는 거죠. 더 한번 강하게 나와 보는 거죠. 강하게.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강한 입장이다. 약한 입장에서 회담 구복을 안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나온 겁니다. 이 담화에서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은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조미 순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요거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그 누구의 국내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계산표를 짜고 있다는 것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긴장 조성, 그 다음에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도발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 뉘앙스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그 전에 당 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전략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핵 억지력 강화 그리고 격동적 조건에서 이를 운용한다. 요거는 대충 SLBM 시험 발사 그리고 핵 전력 또는 핵 미사일 부대의 실전 배치
선언하는 이런 전략적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거지, 당신들이 회담하려고 해서 미국의 국내 사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 순회 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무슨 10월의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와 바꾸어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그만 제재 해제, 한 10%의 제재 해제, 영변 핵시설이 전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중에서 10%가 되니까 제재 완화도 10%만 해주겠다는 식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 관계의 현실태를 무시한 순회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이룩된 순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장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도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장 큰 공으로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깝깝하고, 그런 가운데 볼턴 회고록이 터지면서 이게 비핵화 사기극이 아니냐 하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수는 트럼프 김정은이 한 번 더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의 변수는 미국의 여론이고 트럼프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면 일단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상당히 인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그것은 아마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다면 일단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회담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가 그만한 여유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김정은이나 문재인 두 사람은 트럼프를 공략하는 게 바이든 공략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한 입장에 있으니까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지는 걸로 나옵니다. 지는 심정, 막 가는 심정, 여기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해서 여기에 대못을 박는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대못을 박는다. 그 대못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아마 앞으로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대로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정보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턴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여러 번 코치를 해가지고 그런 단계적 해결 방식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그거 별것 아니다. 대북 제재 한번 해주면 다시 쪼을 수 없다. 차라리 결렬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다. 그래서 결렬이 된 것인데, 그러나 그 회담 자체는 볼턴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합의도 가능했던 회담이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변 핵시설 말고 플러스 알파를 내놓아라. 또는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2016년 이후의 모든 제재 해제 그건 너무 크니까 그거보다도 좀 낮춰가지고 몇 퍼센트를 해제해 달라든지 해가지고 수위를 좀 낮출 수 없느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수정제의죠. 그걸 김정은이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애처롭게 영변 핵시설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딱 카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런 상황에서 깨졌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트럼프가 매우 약한 입장입니다. 매우 약한 트럼프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계산으로 돌아간다면은 트럼프가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북핵 회담을 실패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자랑하던 경제가 상당히 나빠졌다. 그 다음에 이번에 흑인 시위에서 비롯되듯이 흑인 그리고 이 히스패닉 계통 이런 사람들이 결집력이 너무나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정통 공화당 표가 이탈하고 있다. 정통 공화당 표를 상징하는 사람이 볼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 자기의 지지 기반 일부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는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컨대 남부지방 텍사스나 뭐 이쪽은 공화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안지방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쪽은 민주당 표로 딱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한 대여섯 개의 주,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오하이오 이런 주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요 지역의 선거가 미국 전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윙 스테이트의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전부 다가 바이든이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러면 압승 구도입니다. 바이든의 압승 구도입니다. 지금은. 다만 이 흑인 시위가 너무 악화되니까 백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또 뭉칠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안 되겠다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트럼프는 북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기대할지 모르겠는데 볼턴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볼턴이 한마디를 깔았어요. 뭐냐? 북한이 아마 내키지 않아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새로 내어놓을 카드가 있느냐는 거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좋다 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이번에 같이 폐기하겠다. 이러면은 트럼프가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일 우선시하는 게 핵 실전 배치입니다. 핵 미사일 능력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완성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몇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뭐 핵폭탄만 달아버리면 잠수함은 움직이니까 미국 근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ICBM과 같은 효과입니다. ICBM 발사 시험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핵 실전 배치를 선언하고 우리는 앞으로 핵 폐기 협상은 안 한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앞으로는 핵 군축 회담을 할 뿐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회담으로 나오면은 더 강한 입장이 된다는 게 북한의 계산일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때릴 수 있느냐, 요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잠수함 미사일 실험 발사했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하지 않습니다. 협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이 중국을 위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으려고 한 육자회담 등의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우리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억울하다. 차라리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이 동북아시아, 동진아해, 남진아해의 군사력을 포진해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나도록 한다.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나도록 한다. 즉 북한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을 속국화한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공조를 해가지고 한국의 만만한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이 기회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면은 북한, 중국이 협조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결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트럼프가 약한 입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된 게 한국 정부인데, 한국 정부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즉 미국, 북한 만나게 해가지고 평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 그래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힌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비참하게 된 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국민을 지켜줄 정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이익을 지키지 한국 국민을 지켜주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볼턴 회고를 읽어보면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데 제일 발벗고 나선 것은 아베입니다. 아베는 국민의 수석 대변인이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인사를 통해서 한층 더 북한에 굴종적인 인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10월 이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이변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미북 두 가지일 겁니다. 미북 순회회담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이번엔 전략 도발을 해가지고 핵 미사일 실전 배치를 선언하는 것. 양쪽 어느 것도 한국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